네,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일을 열고 있지만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야 신경전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여야 의원들 오늘도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분위기가 가열하고 있는데 자리 싸움부터 해서요. 굉장히 여러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오늘 집회 신고 인원이 30만 명이라고 그래요. 아마 예. 3.1절 그 집회 이후에 최고조에 이르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선고일이 다가오니까 이 보수 진영, 진보 진영이 총결집을 하고 있고, 주요 정당들도 지금 직접 집회를 개최하거나 아니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거나 하면서 이게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습니다.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개시되고 난 이후에요. 수사권 문제라든가 체포, 구속, 또 구속 취소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수사권 논란도 있었고요. 절차적 흠결이 계속해서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과정에서도 증거 채택이라든가 시간 배분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졸속 논란들이 끊임없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국민들이 볼 때는요. 수사기관도 그렇고 이게 그 엄중한 사법기관, 사법 절차도 그렇고 국민 여론의 영향을 받는 듯한 모습을 사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탄핵의 반대든 찬성이든 밀릴 수 없는 싸움으로 현장 분위기로 연결이 됐고요. 이게 이제 선고 날짜가 다가올수록 점점 가열되는 그런 양상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긴 한데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도 자초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짚어주신 것처럼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재 앞에서 계속해서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야당 의원 같은 경우에 달걀을 맞기도 했고요.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어야 되고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폭력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서부지법 그 난동 사태였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을 수 없고 과연 사법기관, 법원을 공격하는 일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자제를 위한 노력을 그 서부지법 사태를 초래하는 데 일정 정도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이 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고 그 이후에도 계속된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한 공격, 예를 들면 처분수자, 쓸어버리자, 헌법재판관의 특정인 이름을 거론하면서 처단하자 이런 목소리가 집회에서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그런 분위기가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되니까 탄핵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직접적 공격으로 이어졌죠. 물론 이건 여야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입장을 표명함에 있어서 폭력으로 이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 상황은 어찌됐든 국민의힘이나 탄핵을 반대하는 측에서 폭력적 행위의 어떤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서로 자제되어야 되고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게 서로 이제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또 새로운 자극제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탄핵에 반대하는 이 국민의힘 지지층, 대통령 지지층에 대해서 자제 요청을 하는 것이 그나마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불상사를 막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야의 장외 여론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이유, 결국에는 윤 대통령의 선거와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도 이번 달 초가 될 것이냐, 그때부터 계속해서 예상하고 있는데 예상보다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저희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월요일에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있고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있습니다. 언제로 좀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과 관련된 부분은 영향을 받겠지만 다른 형사 재판이나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상관할 대목은 아니라고 봐요. 그거보다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지금 평의가 길어지는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쟁점에 대한 이견들이 봉합이 안 되고 계속 수렴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란 혐의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을 할 것인가도 있고, 그다음에 수사 기록이나 이런 걸 증거물들을 어느 수준까지 채택을 해서 가져갈 것인가. 왜냐하면 검찰의 조사하고 정인들의 정언들이 어긋난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런 쟁점들이 아마 정리가 안 돼서 시간이 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여러 차례 이게 금방 안 나온다라고 이 방송에서도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상으로 보면 금요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4월 18일 날 문영배 재판관하고 이미선 재판관이 사임하는 그 날짜를 기준으로 볼 때 금요일이 3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28일하고요, 4월 4일하고 4월 10일 3번 남았는데 이게 아무리 밀려가도 제가 볼 때는 4월 4일 이전에는 끝이 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뭐 재판관 두 분의 퇴임을 바로 앞두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뭐 위험 요인도 있고 예. 새로운 상황이 조성될 수 있고 또 이게 평의와 판결이 늦어지면 거기에 대한 혼란이나 논란도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4월 4일까지는 나을 거라고 보지만 아마 재판관들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1차적으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3월 28일을 유력하게 봅니다. 예. 금요일을 전제로 했을 때 어쨌든 4월 초에는 선고가 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이번 돌아오는 주 예.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요. 또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평의가 길어지고 헌법재판소에 어떤 고민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가 길어지면서 굉장한 혼란과 갈등, 그리고 경제적, 외교적 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빨리 이 혼란을 정리해줘야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해야 될 일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건에 앞서서 대통령 탄핵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된다는 입장을 민주당이 계속 견지해 왔고 헌법재판소 또한 첫 이 준비기일에 그런 입장을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상 다른 사건에 비해서 가장 늦게 이제 선고가 나는 일정으로 갔는데 저는 뭐 지금까지 진행된 여러 가지 과정을 볼 때 평의에서의 정리는 어느 정도 다 된 거로 보고요. 마지막 이 정리 단계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걸 고려하면 다음 주 중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정상 월, 화, 수, 목은 각각의 어떤 특별한 일정들이 있어서 그 같은 날에 선고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 선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만큼 평의나 이번 탄핵 선고와 관련된 실체적, 절차적 위헌 위법 여부, 중대성, 헌법소 의지에 대한 대통령이 보인 태도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논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하는데 일정상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헌재가 언제 이렇게 선고일을 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헌재 선고와는 별개로 이제 형사 재판과 관련해서 월요일에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 2차 공판 준비 기일도 열립니다. 20일 지난달이었죠. 20일에 열렸던 1차 공판 준비 기일은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배경을 어디서 좀 찾아야겠습니까? 그때는 아마 구속되어 계실 때였고요. 그다음에 그 쟁점과 증거와 관련된 논란들이 좀 설이 분분하고 국민 여론도 분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점으로도 좀 차이가 있고 뭐 준비기일은 꼭 안 나가도 되는 내용인데다가 변호인단이 가서 하면 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헌법의 변론기일을 소화하고 하면서 뭐 형사재판하고 맥락은 조금 다르지만 그 공소사실에 대한 쟁점과 증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정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변론기일에 굳이 대통령께서 나가서 그거를 입장을 밝혀야 될 그런 내용은 아닌 걸로 보고 있고 흐름도 또 그렇다고 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짚어주신 것처럼 구속 취소 이후에 이제 처음 열리는 재판인 만큼 좀 출석할지에 관심이 쏠리지 않았겠습니까? 결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공판 준비 기일에는 출석을 안 하죠. 근데 지난 1회 공판 준비 기일에는 구속 취소 신청에 대한 심리 기일이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아마 구속 취소에 대한 기대를 그때 갖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가서 구속 취소에 대한 본인의 변론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석 자체가 재판부에 어떤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봐서 출석을 했던 것이고 형사재판의 본안재판의 공판 준비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뭐 출석해서 쟁점 정리라든가 증거 정리에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출석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뭐 2차 공판 중기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1차 기일에도 쟁점과 증거 관련돼서 기록 검토가 안 됐다는 이유로 사실상 진행이 되지 않았고 이번 기일에 실질적인 쟁점 정리와 증거 관련된 뭐 정리를 하는 기일이기 때문에 이건 피고인이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굳이 할 수 있는 일 또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변호인만 출석해서 관련된 향후 절차 진행이라든가 쟁점 정리하는 기일로 진행되는 게 맞고 또 탄핵 선고를 바로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부적으로 비춰주는 행위 또 혹시라도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있을 경우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했을 때 예. 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뭐 결정한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 과정에 대해서 두 분과 짚어봤는데 이번에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쟁점이 일부 겹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 윤 대통령 선고를 좀 가늠자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이제 입장에 따라서 아전인수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가 5가지인데 그 중에 그 계엄과 관련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공모 묵인 방조했다. 요거 예. 외에는 실제로는 뭐 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주 내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5가지 중에서 4개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내란 행위 공모 묵인 방조라는 것도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헌법적 법률적 적법성에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내용인데요. 국무회의 소집해서 그 개최를 해서 가는 과정에서의 적법성 문제를 문제 삼은 겁니다. 근데 국무회의는 의결권이 없습니다. 심의권만 있고요. 정족수가 되고 난 뒤에 5분이든 3분이든 심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란 혐의를 동조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은 각하 내지는 기각으로 간다는 게 거의 법조계의 정설이고 국민들도 그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각하 내지 기각으로 가는 걸 갖고 이렇게 해석할 거냐 저렇게 해석할 거냐 얘기를 하는 건데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책임성 논란이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변론 과정을 거친 내용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연관성은 있지만 매우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뭐 저도 같은 예. 의견인데요.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 기일이 지난주 목요일 엊그저께 이제 그 고지가 됐는데 아마 이 내란 혐의 관련된 위헌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 또 포고령 등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의 핵심 사유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려고 했다면 선고기일을 대통령에 앞서 잡았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한덕수 총리가 내란 행위에 가담한 행위는 당일 있었던 국무회의의 그 자리에 와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 입장을 밝혔을 때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하지 않은 행위로 묵인 방조의 소추 사유이기 때문에 실제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의 사전 기획이나 그리고 실제 실행 행위와 관련돼서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란 관련된 행위 중에 한덕수 총리가 관여된 부분에 대한 판단 부분이 굉장히 전체 비상계엄 내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소추 사유 중에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더라도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 결과를 예상할 정도의 어떤 이 결정문이 기재될 가능성은 없어서요. 한덕수 총리의 결정문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헌법재판소도 아마 그런 부분을 고려했기 때문에 선고일을 먼저 잡은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회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도 상당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 내란 정당의 방해, 뭐 흑색 선전에 굴하지 않고 뭐
헌정 질서를 지켜내겠다는 다짐과 함께 뭐 이재명 대표도 관련해서 입장을 냈고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 그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발의 과정을 보면서요. 아, 이게 민주당이 이제 정말로 갈 때까지 갔구나. 정말 안타깝다 이 생각을 저는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사유가요. 마은혁 재판관 헌법재판소에서 했는데 선고를 했는데 그걸 안 따랐다. 그 다음에 무슨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여야 합의해 오라고 보안 방침을 요청한 거고요. 우리 지금 법상으로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는데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내까지 하라, 한 달 내로 해라, 일주일 내로 하라 없습니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는 것은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것이지 거부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방침을 밝힌 것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일자를 밝히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당이 이 정도로 정보가 어둡냐, 자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대응하거나 뭐 이런 전후 사정을 검토할 수 없을 정도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24일 날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기각 내지는 각하가 돼서 재판이 각하가 돼서 돌아오시게 되면 장관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금융이나 경제를 책임지는 장관 아닙니까? 그죠? 이분을 한덕수 총리의 헌재 심판과 상관없이 계속 탄핵하겠다, 서로 문제 탄핵하겠다고 민주당이 외치고 있으니 뭐 말로는 성장을 얘기하고 경제를 얘기하고 민생을 얘기하면서 정말 거기에 관심이 있는 정당인지 왜 이렇게 다급하게 초조하게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당장 여당에서 테러리즘이라고 비판했고 짚어주신 것처럼 그 시기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분도 이제 입장을 표현을 했고요. 좀 어떻게 상황을 바라봐야 될까요? 뭐 의총 논의 과정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인 탄핵 소추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당내 우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지금 최상목 대행의 지금 위헌적 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것에 대다수 의원들이 동의를 했고요. 이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가 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즉시 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문에는 어떻게 기재되어 있냐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고 선별해서 임명할 수도 없고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은 헌법적 의무라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당연히 임명해야 되고요. 그게 언제까지 임명하라는 기준이 법률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없는 겁니다. 특정 기한을 두고 임명 절차를 정해놓지 않았다면 당연히 즉시 임명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는 게 맞죠. 아니면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선출을 했는데 특정한 정치적 이유 때문에 계속 임명을 미뤄도 된다는 걸로 해석하면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 3인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임명하지 않고 한덕수 총리 체제가 계속 됐다고 하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사건을 비롯해서 지금 이미 결정한 탄핵 사건들 심리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헌법적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이 어떻게 얘기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은 헌법재판관 한 명에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가 헌법기관을 구성할 권한을 헌법에 의해서 부여받은 거고요. 그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런 위헌 상태를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외에도 최상목 대행은 내란 혐의에 가담한 것이 오히려 한덕수 총리에 보다 더 중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비상계엄 실행 문건, 거기에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준비, 국회 예산 차단, 예비비 등 국회 해산을 사실상 전제한 지시가 최상목 대행에 내려갔던 거고요. 그 내려간 지시가 실제 경제부총리가 관련 부처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아직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 비상계엄 과정에서
최상목 등이 인지했거나 실행했을 가능성, 위험성 있는 위헌 위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소추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이 당연히 헌법상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지 뭐 그게 아니어서 그래도 해석상 뭐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이런 위헌 위법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당연히 한 것이지 다른 어떤 실익 이런 부분을 고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에 따른 각각 정국의 파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시고 그 후과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1급 체제가 완성되고 상당한 세월이 흘렀고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전혀 없는 정당으로 유연성이 없는 정당으로 보여집니다. 제 눈에는. 근데 만약에 2심에서요. 다음 주 수요일 날 2심에서 항소심에서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에 민주당이 상당한 내용에 휩쓸릴 겁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기 전에요. 이제 상고심은 법리 적용 규정 문제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심리를 하지 않거든요. 증거 심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기 전에 민주당 내에서 그 리더십 문제, 리더십 공백에 대한 공격이 나올 수 있고요. 지금 벌써 그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재명으로 가다가 나중에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못 내는 지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지금 대안적 리더십을 모색하고 있는 뭐 여러 주변에 있는 친문이든 뭐 비문이든 뭐 이 부분들의 공개 활동들이 수면 위로 올라올 거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지금 그 단초 딱 끝 지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에 따른 파장 좀 어떻게 예상해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유죄를 전제로 한 향후 상황에 대한 뭐 우려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1심에 준하거나 그보다 감경되더라도 실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내 분위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재판이라는 게 2018년 이재명 대표 그 사건에서도 그랬지만 무죄, 유죄, 대법원 무죄로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또 바뀌는 상황도 분명히 예상할 수도 있고 항소심의 유죄가 나더라도 이거는 항소심 유죄도 사실은 사실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사실상 법률심과도 다름없는 항소심 절차였습니다. 대법원에 갈 경우에 만약 유죄 판결에 대해서 법률적 심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항소심 본바와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굳이 이제 이번에 항소심 결론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라든가 혹시나 있게 될 조기 대선에서의 당내 혼란, 뭐 후보와 관련된 다른 문제 이게 즉각 당내 문제 당내에서 뭐 다 얘기가 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닌 거고요. 뭐 가장 중요하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중요한 일정으로 보고 있고 그에 따른 뭐 조기 대선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